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정수론 강의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거 강의 자료를 보시면 일단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겠습니다. 뭐 많이 하지는 않을 거고.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 정수론 1강이 있고 홈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홈워크를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수학적 기납법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뭐 수학적 기납법이 증명 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이지만 뭐 간단하게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버튼책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이게 막 너무 막 진짜 임용하고 관계가 없는 복잡하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너무나 단순해서 이게 뭐 굳이 얘기할 거 없는 거 그런 정도는 빼고 연습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3시에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10시 가까이 그때 되면 이제 끝나게 될 텐데,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홈워크인데 여러분들이 2시 반 정도, 보통은 이제 한 30분 정도 문제풀이 시간이 보통 있는 거니까 이게 홈워크를 뭐 다 해오셔도 되고 한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2시 반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문제 좀 풀어보시고 이제 강의는 이제 3시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연습 문제가 있는데 대략 뭐 그냥 막 이런 문제를 하나씩 취급하면 굉장히 뭐 많겠지만 어쨌든 한 대략 글쎄 한 20문제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매주 요 정도는 풀어볼 거고 많은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 모든 연습 문제는 다 해설 강의를 할 거예요. 예, 보통은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하시겠지만 저는 다 할 예정입니다. 근데 너무 똑같은 게 계속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요거 4개는 이걸 일일이 다 한다고 하면 조금 약간 고문일 수 있죠.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럼 뭐 한두 개 정도 선택할 수 있고 뭐 요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기출까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도 이제 마지막 주 차에 3주차 때 이제 드릴 텐데, 기출은 이제 뭐 비슷한 유형이 거의 뭐 없으니까 어쨌든 뭐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기출도 전부 다 해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할 거예요. 한 3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습득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뭐 5월, 6월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많은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일단은 문제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한번 익숙해지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쭉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또 이렇게 풀어보면서 또 이제 아이디어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습 문제는 아마 오늘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다 나갈 생각이에요. 이거 이제 지금 페이지가 대략 4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요게 끝나면 이제 오늘 수업은 끝인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론, 자, 처음 1강인데 어떻게 이제 진행할 것이냐, 여기다 오리엔테이션 내용도 실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네, 오케이. 네,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할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 내용을 이제 다 다룰 거고, 이제 필요한 부분은 좀 칠판도 좀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기초 정수론 이제 제 6판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버튼책 가지고 이제 요 분들이 이제 공역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례가 이제 쭉 돼 있는데 사실 챕터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임용시험과 관련된 거는 이제 챕터 10이 이제 암호 이론 관련된 건데 뭐 거기는 임용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뒤로는 뺐고 어차피 여기서부터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자, 오늘은 이제 1주차입니다. 1주차인데 이제 저녁 시간이 이제 중간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한 대략 5시간 정도, 대략 한 2시간 반씩 강의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해요. 아니면 뭐 3시간, 2시간, 뭐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할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서론해서 수학적 기납법이 있어요. 요거를 좀 다룰 거고, 어차피 수학적 기납법은 뭐 정수론도 그렇고 뭐 이산수학도 그렇고 어쨌든 많이 활용되는 증명 방법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이산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연수, 이제 정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수학적 기납법을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요거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자, 강의 진행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이게 1-2 같은 경우
그 버튼 그 6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걸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 이항정리 내용은 이산수학하고도 굉장히 많이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뺐고요. 그리고 2.1절은 초기 수론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역사 소개이기 때문에 뺐어요. 자, 그러면 2-2가 이제 나눗셈 정리예요. 나눗셈 정리는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최대 공약수, 유클리드 알고리즘, 디오판토스 방정식, 이제 이렇게 해서 챕터 2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챕터 3는 산술의 기본 정리, 에라토스테네스의 책, 골드바흐의 가설, 필요한 거 좀 다룰 거고, 이제 4단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우스에 대한 게 가우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도 가우스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빼고, 합동의 기본 정리, 그다음에 이진법, 시진법 표현. 근데 뭐 제목은 이렇게 했지만 이진법을 그렇게 당연히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교육과정, 이제 갑자기 수교론 얘기를 잠깐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이진법 같은 거 이제 진법 공부하는 게 좀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다룰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선형합동식과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이게 오늘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챕터 4까지 다루게 될 거고, 저희는 이제 총 챕터 9까지 다루게 될 건데, 오늘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임용시험에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뒤에 몰려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이제 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 내용을 이 홈워크까지 잘 습득을 해야, 제가 이제 뒤에 내용을 강의할 때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그냥 다음 주부터는 이제 편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좀 오늘 내용이 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해하는 데 좀 상당히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냥 조금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다 이제 앞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거든요. 요 챕터 1에서 챕터 4까지 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해야 계속 이제 챕터 5에서 9까지 좀 약간 증명을 한다든가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1주차,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은 홈워크를 풀게 되겠죠. 이 홈워크 내용은 어쨌든 30분 만에 풀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개인적으로 한 2시간 정도는 그래도 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그렇게 쏟아야 되니까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하다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좀 그랬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3시에 시작을 하니까 뭐 2시 정도에 와서 풀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수교론 강의가 어차피 2시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1시간 정도 쭉 풀어보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홈워크라고는 적지만 연습 문제 풀이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2주차로 넘어갑니다. 그럼 2주차 넘어가면 일단 챕터 1에서 챕터 4까지 연습 문제 풀이를 뭐 할 건데, 그래도 1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5 페르마의 정리. 그러니까 여기는 난이도가 오늘보다는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8.2까지 소수의 원시근까지인데, 이 8.2가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진행 안 하는 것들은 다 여기 이후 어느 정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8.2까지 갈 거예요. 확실히 챕터 8하고 챕터 9가 임용시험에는 가장 밀도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챕터 8과 챕터 9가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기 위해서는 앞에 거를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증명의 내용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문제풀이하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 거를 잘 알아둬야 되고요. 그래도 임용시험에서는 챕터 8, 9가 조금 밀도 있게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3주차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이제 또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챕터 5에서 제가 이제 2주차는 조금 많이 고민했는데 8.2까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한 8.1에서 끝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냥 대략 계획은 그래요. 만약에 8.1 정도까지밖에 못했다면, 왜냐면 8.1은 그나마 조금 할 만한데 그냥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니까 8.2부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상호 법칙까지 이렇게 9.3까지 이제 마무리가 3주차에 다 될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저희가 이제 4주차까지 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4주차는 이제 역시 챕터 8.3에서 9까지 이제 챕터 9까지 연습 문제 시간 가질 거고, 이때 그러니까 제가 3주차에 이제 기출 문제도 다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3주차 때 드리는 홈워크는 좀 많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출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는 걸로. 만약에 3주차까지 혹시 이론을 다 못 나갔으면 4주차 이제 좀 강의를 조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9.23 정도가 좀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4주차 때 강의 진행하고 연습 문제 풀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4주차는 거의 뭐 기출 일단 30문제는 다 풀어야 되고 연습 문제까지 하면 거의 뭐 문제 풀다가 끝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나가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학적 기납법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증명 방법으로 굉장히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유한 기납법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렬성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집합이 아니고 의미 아닌 정수들을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거는 이제 자연수를 많이 얘기하지만 솔직히 0이 들어가도 큰 상관없어요. 이거는 종종 증명에서 사용될 거기 때문에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집합 S는 여기서 모든이라는 게 중요해요. 모든 집합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정수를 생각해 볼게요. 정수의 어떤 부분 집합은 예를 들어 점점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게 정수의 어떤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집합은 최소 원소를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수 0을 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부분 집합, 진짜 말 그대로 모든 부분 집합은 최소 원소를 갖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제 우리가 뭐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럴 때는 사실 크기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종종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S는 S에 속하는 모든 B에 대해서 어쨌든 A, 모든 원소 B보다 작거나 같은 어쨌든 A를 반드시 포함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종종 활용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1.2 유한 귀납법의 기본 원리.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고등학교 지도서에서도 이제 주로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1이 S에 속하고, 보통은 이거죠. n이 1일 때 성립한다.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도미노를 무너뜨리듯이 쓰러뜨리듯이 다 성립하게 되죠. 그러니까 1이 되니까 1이 되면 2가 되고, 2가 되면 3이 되고, 3이 되면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양의 정수에 대해서는 다 성립함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증명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예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모든 홀수의 합은 n제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거야 당연히 n제곱이 맞죠? n제곱이 맞는데 정리 1.2에 b는 만족하는데 a를 만족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a를 초기 조건, b를 귀납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b를 만족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은 이제 1에서부터 2k-1까지 다 더하면 k제곱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k 플러스 1일 때 진짜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는 실제로 2k 플러스 1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고, 계산하게 되면 k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더하기 3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어요. 자, k일 때는 k제곱 더하기 3인데 k 플러스 1일 때는 k 플러스 1 들어간 형태가 딱 들어가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 1.2에 b는 만족해요. 그러나 1일 때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다는 건 손쉽게 알 수가 있죠. 자, 1일 때 어떻게 돼요? 1은 1 플러스 3이니까 안 같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으니까 정리 1.2에 A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쨌든 틀린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예제 한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정리 1.2에 A와 B가 둘 다 중요하다. 증명에는 반드시 이게 다 만족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은근히 이것도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는 뭐 딱히 1.2.1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1.2.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에서 약간 파생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 귀납법의 두 번째 원리, 이것도 이제 은근히 꽤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1은 S에 속한다는 건 1일 때 만족하고, 그러니까 초기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B가 살짝 바뀌었어요. 자, B를 보면
자, 1부터 K가 모두 S에 속하도록 하는 양의 정수라면 여기서는 K 이하는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면 K 플러스 1은 속한다. 만약 이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역시 이것도 모든 정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K 이하라든가 아니면 뭐 K-1 이하일 때 뭐 K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K 이하일 때 K 플러스 1을 보인다든가 이제 이럴 때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명법 중에 하나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칠판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정리 1.2.1 유한기납법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요거죠. 두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필요로 하는 증명을 보기 위해 루카스 수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루카스 수열이 이거래요. 1, 3,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식으로 만족해요. 11, 18, 29 이렇게 이런 수열입니다. 그래서 처음 두 값을 제외하고 처음 두 값이죠. 제외하고 수열의 각 값은 앞에 두 값의 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열은 귀납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초기 조건은 A1은 1이고 A2는 3이고 자, 그 다음에 A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N-1, AN-2 자, N은 3 이상일 때 자, 1, 2일 때는 이제 요거를 따로 만족하는 거고 3 이상일 때는 일반적인 이제 귀납 이제 일반적인 어떤 수열 만족을 점화식을 만족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이걸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4분의 7에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도 어쨌든 4분의 7의 n제곱보다 무조건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4분의 7의 5제곱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귀납 단계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n의 앞에 연속적인 두 단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초기 조건이 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A1은 첫 번째. A1은 1이죠. 1은 4분의 7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괜찮죠. 성립했어요. 두 번째. A2. A2는 3이죠. 그럼 얘는 4분의 7의 제곱 16분의 49 그러면은 6, 3, 18, 48니까 3보다 조금 크죠? 그러니까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주어진 부등식에서 성립하니까 얘는 이제 초기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귀납 단계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를 선택해요. 자, K가 3 이상인데 자, 여기서 N은 1, 2, 요 K-1까지 자, 여기까지예요. 이 인정수의 정수 n에 대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k-1번째 이하는 싹 다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k번째가 되는지 확인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루카스 수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k는 ak-1 더하기 k-2가 되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4분의 7의 k-1보다 작고 자, 얘는 4분의 7의 k-1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요 귀납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분의 7의 k-2 뭐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게 성립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약간 조금 잘 계산하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4분의 7의 보통 지수는 작은 걸로 묶어주죠. 이렇게 작은 걸로 묶어줍니다. 자, 그럼 얘는 4분의 7 하나만 남고 그 다음에 얘는 1 이렇게 남죠. 자, 그러면 4분의 7에 근데 우리가 결국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귀납법을 적용할 때는 결국 뭘 알아야 되느냐를 항상 생각하는 게 좋아요. 뭘 알아야 되느냐? AK가 4분의 7의 K제곱보다 작다. 결국 이걸 알아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K-1일 때도 다 성립하는데 그럼 이제 K일 때 과연 이게 성립하느냐? 이걸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럼 결국 이렇게 막 부등호도 쓰고 하다가 점점점 결국 마지막에는 4분의 7의 K 요거보다 이제 작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는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 보시면 어쨌든 얘는 계산하면 4분의 같은 걸 한 번 더 쓸 필요는 없죠. 점 4분의 1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4분의 K가 되려면 얘는 4분의 K의 제곱이 되면 되겠는데 자, 그거보다는 우리가 작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4분의 7의 K- 곱하기 4분의 7의 제곱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얘 4, 3, 12 안 되니까 2점 얼마고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3보다 좀 컸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립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증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는 이렇게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을 쓸 때 뭐 이거는 뭐 다른 전공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목표가 뭐냐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맞춰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귀납, 마지막 정리하면 두 번째 귀납 원리에 따라서 결국 A에는 4분의 7의 n제곱보다 작다. 이거를 결국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K-2 이하까지 다 성립한다고 했을 때 유한 기납법의 두 번째 원리를 적용을 해서 결국 이 노란색에 있는 거 이거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문제, 연습 문제로 한 두 문제 정도 제가 만들어 온 것 같아요. 물론 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홈워크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우고 갑자기 점프해서 나머지 정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좀 지울게요. 그래서 제가 뭐 프린트에다가 기본적으로 이 내용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서 여러분들이 좀 복습할 수가 있고 일단 이번 정수론 강의는 따로 필기조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은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필요한 내용까지 다 웬만하면 적어오긴 했는데 어쨌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나눗셈 정리 2.2 갑자기 1단원 끝났어요. 이제 챕터 2 나머지 정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요 얘기했고 자, 나눗셈 정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게 아주 일단 중요한 내용인데 어쨌든 이거는 증명 자체를 여러분들이 막 꼼꼼하게만 암기한다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증명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과연 왜 이 정리의 증명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눗셈 정리는 이제 많이 쓰입니다. 앞으로 뭐 이제 정수론을 계속하면서 증명이 계속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이것 자체에 대한 증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주어진 정수가 있어요. 5페이지 내용 요거 보고 한번 이동을 해봅시다. 자, 주어진 정수 A, B인데 여기서 B는 양수예요. B는 양수예요. 일단 A는 상관없어요. 이게 A가 상관없다는 게 중고등학교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어쨌든 B는 0보다 크다라는 건데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나눗셈 정리 막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는 당연히 다 이제 양수에서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수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정수범위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담을 만족하는 유일한 정수 QR이 존재한다. 자, 유일한 정수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 유일하다는 건 항상 두 가지를 보여야 돼요. 이건 뭐 해석학에서도 이런 개념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유일하다는 건 먼저 존재한다는 걸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다는 걸 보여야 돼요. 항상 증명 과정은 그렇습니다. 유일하다는 거 그냥 존재한다, QR이 있다 이것만 보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유일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자, Q가 이제 몫인데 결국 몫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나머지의 범위가 요 이제 우리가 얘를 몫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 B로 나누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나머지는 B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거를 나머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증명의 아이디어는 조금 있긴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보일 텐데 먼저 이거 적어볼게요. S라는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XB고요. 요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걸로 이루어져 있고 X는 정수. 뭐 Z를 쓰지만 한글도 한번 한글도 좀 애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XB가 0 이상인 요런 이제 이 집합이 일단은 공집합이 아님을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갑자기 이제 왜 생각했느냐? 뭐 그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A는 QB 플러스 R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R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R은 A 마이너스 이제 큐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를 만족하는 집합 중에 R이 존재하고 그 R이 어떤 범위를 갖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A-XB가 이제 여기에 있는 원소인데 의미 아닌 수로 만드는 X의 값이 실제로 있다는 걸 어쨌든 구하면 충분해요. 실제로 있다는 것만 보이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이는 과정을 조금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일단 B는 아까 조건에
B는 이제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사실 우리가 정수로는 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바 B가 1 이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B는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좀 약간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 A 곱하기 B 하고 절대값 A를 비교를 해보면 B는 이제 1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크게 되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요걸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과정은 실제로 저게 이제 공집합이 아닌을 보이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자 그럼 A 플러스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나중에 얘가 x가 딱 마이너스 절대값 a면 된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플러스, 자 계산하면은 절대값 풀어서 계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자 방금 요거를 이용하면 a 플러스 절대값 a가 되겠죠. 자 a 플러스 절대값 a는 0이 될지언정 음수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x가 마이너스 절대값 a라고 한다면, 이제 마이너스 절대값 a, 즉 얘가 x라고 한다, 마이너스 절대값 a라고 한다면 얘는 저 s 집합에 포함이 되게 돼요. 자 s 집합에 포함이 되고, 그러면은 정렬성의 정리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0 이상이잖아요. 어쨌든 0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정렬성의 정리를 이용해서 최소원소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 이제 보시면 1호부터 집합 S는 작은 정수 R을 포함하게 돼요. 자 여기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그럼 정렬성의 원리를 이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이 아닌 모든 집합, S도 결국 우리가 보인 게 음이 아닌 집합이라고 알려졌어요. 얘기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정렬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린 그거를 작은 정수 R이라고 하면 이 R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Q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거를 Q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Q라고 나타내면, 자 여기서 그걸 Q라고 나타내면 R은 A-QB가 되고, 여기서 이제 R은 0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보이고자 하는 게 이거였어요. 결국 보이고자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는 QB 더하기 R이고, 특별히 이 R의 범위가 중요해요. 이 R의 범위가 B라는 게 중요한데, 우린 첫 번째, 즉 이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뭘 볼 거냐, 두 번째 일단은 그 과정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R이 B보다 작다는 걸 볼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귀류법을 이용하면 조금 편리하겠죠. 만약에 R이 B 이상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놓쳐. 그래서 R이 B 이상이라고 해보자.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식 한번 볼게요. A-Q 더하기 1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좀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A- 한 번 더 전개할까요? 지우개 좀 지우고, A-QB-B 이렇게 되고, QB-B 되고, 얘는 A-QB 아까 R로 놓은 것이죠. 그럼 R-B가 되고, 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얘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R이 B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게 돼요. 자 이거를 만족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0 이상이니까 또 이 친구도 어떻게 돼요? 이 친구도 또 S에 속하죠. 그래서 S의 원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원소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가장 작은 원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모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조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Q 플러스 1 B라는 거는 계산해 보니까 이제 R-B가 되고, 얘는 무조건 R보다 작죠. R보다 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왜냐면 B는 1 이상인 정수니까 R보다 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작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R을 가장 작은 원소라고 했는데 또 더 작은 원소를 찾아버렸어요. 이러면 모순이죠. 그래서 R을 가장 작은 원소로 놓은 게 잘못된 것이다, 모순이다. 그래서 이렇게 R은 B 이상이라고 놓은 거 잘못됐고, 우리는 귀류법에 의해서 R은 B보다 작다,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얘가 모순. 그러므로 R은 B 이하다. 자 그러면 이쪽 파트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를 했을 때 뭘 한 것이냐? 어쨌든 이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나올 리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R이 0 이상이고 B 이하가
있는, 그 존재한다는 걸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한다는 것만 보였기 때문에 유일성을 보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일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럼 이쪽 지우고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유일하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근데 이 유일하다는 걸 보일 때 사용하는 기법을 여러분들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기법 한번 볼게요. 그래서 A가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고 하자. 자, 이 유일성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많이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A가 자 QB 플러스 R,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또 A는 Q 플라임 B 플러스 R 플라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는 R이 B 2하고 여기서는 R 플라임이 B 2야, 이렇게 되겠죠. 아, B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됐는데 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얘는 이쪽에 흡수된다,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다른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에 계속 포함이 되니까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일성을 보일 때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놓고 결국에는 그것이 진짜 다른 게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빼봅니다. 어디서 어디를 빼냐면 여기서 여기를 뺄까요? 자, 그러면 변끼리 이제 뺍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 자, 그럼 얘는 B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를 뺐으니까 Q 플라임에서 Q를 뺀 게 되겠죠? 이렇게 되나요? Q 플라임에서 Q를 뺀 게 되겠죠? 제가 여기 프린트가 잘못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R 플라임에서, 요거 그냥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QB 플러스 R은 Q 플라임 B 더하기 R 플라임이고, 자, 그럼 R 플라임 마이너스 R은 B로 묶고 Q 마이너스 Q 플라임. 네, 요거 맞네요. 그래서 Q 마이너스 Q 플라임. 아이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전체를 절대값을 붙여요. 우린 절대값의 성질에 따라서 R 플라임 마이너스 R은 그냥 각각 절대값 붙인 거하고 똑같죠? 뭐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종종 했던 거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B는 항상 1 이상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니까 절대값은 그냥 빠져나가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뭔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5페이지 중간에 이 부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수식 좀 약간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약간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가끔 이렇게 좀 종종 부연 설명을 넣어놓고 있으니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부등식을 이제 더하게 될 텐데, 얘가 아마 저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0 R 플라임 B고, 이게 좀 수식이 조금 깨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R이잖아요. 우리 부등식에서 서로 더할 때는 마이너스 R을 직접 적용을 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양변에 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깨진 것 같은데, 이게 요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 얘는 뭐 곱해봤자 이제 0이겠죠? 요거. 이게 조금 이제 깨져가지고 좀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0. 요거 좀 고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플라임 B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변끼리 더하면 이제 저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면은 마이너스 B. 얘는 이제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죠. 그래서 R 플라임 마이너스 R B 이렇게 되고, 얘는 절대값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 하는 건데 조금 깨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린트에 나온 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가 B보다 작기 때문에 이 친구도 B보다 작겠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게 중요하죠. 요게 중요해요. B는 양수니까 약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Q 마이너스 Q 플라임은 1보다 작게 되고, 절대값인 이상 무조건 0 이상일 수밖에 없죠. Q하고 Q 플라임은 정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Q 플라임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Q하고 Q 플라임은 같습니다. 요런 내용이 나오죠. Q하고 Q 플라임이 같아요. 왜? 뭐 어쨌든 절대값은 의미 아닌 정수가 분명하니까요. 자, 그러면 모두 성립합니까? 이제 다시 일로 가볼게요.
다시 넣어볼게요. 요 식은 뭐 성립하니까. 그러면 이걸로 가시면 요 플라임은 절대값 b 곱하기 0, 그러니까 0이 되겠죠? 결론 r 플라임은 r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같고 이쪽도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정수 QR이 존재합니다. 우린 결국 유일한 Q하고 R이 유일하다는 걸 존재하는 거를 밝히는 건데, 결국 여기 보시면 Q하고 R이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Q 플라임과 R 플라임을 새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쭉 논리 전개를 해보니까 Q 플라임은 결국 Q랑 같은 거고 R 프라임은 결국 R과 같은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유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유일성 존재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나눗셈 정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여기가 정말 조금 약간 숱이 깨졌으니까 조금만 정리, 저 노란색 부분이죠. 저 노란색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제가 여기 프린트에 다 해놓은 거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거.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유일한 정수가 존재한다는 거하고 이 아래 범위는 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기반으로 많은 내용들을 보이게 되겠죠? 따름 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름 정리가 2.1.1, 그러니까 2.1에 약간 기반을 둬서 나온 정리다.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얘는 뭐 칠판 이용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자,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B가 양수인 경우로 한정이 됐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양수에 한정이 됐던 건데,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범위가 넓혀져서 B가 0만 아니라면 된다. 그 얘기까지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국 B라는 거는 B가 0이 아니라면 뭐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뭐 그러겠죠?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겠죠? 근데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0, R, B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린 정리 2.1에서 증명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내용이에요. B가 0보다 큰 경우는 이미 정리 2.1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경우만 고려를 할 겁니다. 근데 0보다 작은 경우도 결국 이게 절대값으로 나오는 이상, 이 절대값으로 나오는 이상 절대값 B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B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절대값은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B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정리 2.1가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일한 정수인 Q 플라임 R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Q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B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Q 플라임으로 놨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굳이 칠판에 안 적고. 그래서 요거를 얻을 수가 있고, 이때 절대값 B는 마이너스 B로 나오죠. B가 음수기 때문에. 자, 얘는 B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겁니다. B가 음수라고 한다면 이 Q하고 Q 플라임의 관계를 서로 부호가 다른 걸로만 정해주면 우리가 충분히 음수 범위인 B가 0보다 작을 때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나눗셈 할 때 이제 잘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이 친구, 이 범위를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고로 B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나눗셈 정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요, B를 마이너스 7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직접 나눌 거예요. 뭐 그래서 A가 여기 뭐 1, 마이너스 2, 61, 마이너스 59에 대해서 다음 표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어쨌든 절대값이 붙는 이상 결국 R은 0에서 7 이하. 그러니까 이거에 종속되게끔 나머지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나눠주시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제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얘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2라는 거는, 그렇죠, A가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로 나누면 솔직히 이 몫이 뭐 그래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이너스 1로 하면 문제가 뭐예요? 얘가 7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9가 되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맞춰주게끔 유일하게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결국 이 나머지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61도 마찬가지예요. 61도 마이너스 7로 나눈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7로 나눌 때 얘는 마이너스 8이 유일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마이너스 9도 안 되고 8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 아래 범위가 0 이상 7 미만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게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나눗셈 정리는 뭐 그래요. 그렇다 치고 응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지울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나눗셈 정리에서 좀 중요한 거는 나머지의 범위를 맞춰주는데 그때 Q하고 R이 유일하게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눠줘서 몫을 구하거나 나머지를 구할 때는 나머지 범위를 맞춰주면 유일하게 결정되니까 그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제 응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B가 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B가 2예요. 그러니까 2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나머지는 0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2 미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절대값 붙여주면 무조건 양수겠죠? 자, 그러면은 R은 0 또는 R은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결국 모든 정수는 A는 2K or 2K 플러스 1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로 나눠서 그냥 떨어지든지 짝수든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응용이죠. 사실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제곱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자, 이제 제곱도 한번 해보면은, 자,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A는 이 두 꼴이니까 참고로 제곱을 하면 A제곱은 4K제곱 or A제곱은 4K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럼 얘가 4로 묶여지겠죠? 이러면 모든 정수의 제곱은 4의 배수거나 4로 해서 나눠서 2 남는다. 이 두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죠. 정수의 제곱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조건 0 또는 1이에요. 그리고 모든 홀수의 제곱은 8K 더하기 1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눗셈 정리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B가 4라고 한다면, 자, 0, R, 4니까 R이 될 수 있는 건 0, 1, 2, 3밖에 없어요. 자, 그럼 A는 4Q 플러스 1, 4Q, 그러니까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까지밖에 될 수 없다. 이 네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류에서 싸그리 다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홀수라고 했잖아요.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가 되는 건 이 두 친구밖에 없어요. 자, 모든 홀수의 제곱은 8K 더하기 1꼴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제곱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첫 번째, A제곱은 4Q 더하기 1의 제곱. 자, 이건 이제 계산 대충 하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 8로 묶어서 1 나오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A제곱은 4Q 더하기 3의 제곱. 자, 그러면 16Q제곱 24Q 더하기 9. 자, 그럼 8 어떻게 묶고 또 1 나오죠? 얘는 8 하나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8K 플러스 1꼴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홀수의 제곱이 8K 더하기 1꼴이다.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응용한다는 건 이게 나눠지는 수가 정해짐으로써 나머지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좀 제가 연습 문제 조금 한두 문제 풀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한번 그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제 2.1 같은 경우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3분의. 자, 여기서는 지금 모든 1 이상의 정수고 이 정수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는 이거를 A를 3으로 나누는 것에서 한번 구분을 해볼 거예요. 1번 A가 3K일 때, 2번 A가 3K 플러스 1일 때. 자, 이거는 정수 A의 형태에 따라 모든 형태를 다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서 한번 따져볼 겁니다. 자, 그럼 3K 9K제곱 더하기 2 나누기 3이죠. 자, 그러면 K 9K제곱 더하기, 자, 그럼 얘는 정수가 맞죠? 얘는 정수가 맞아요. 자, 지우고 3K 플러스 1도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자꾸 부러지네요. 자, 그러면 3K 플러스 1을 집어넣습니다. 이거 진짜 3으로 나눠질까? 이렇게 좀 약간 생각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눠지겠죠? 그래서 3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9K제곱, 바로 제곱할게요. 6K 더하기 3, 뭐 바로 해도 되겠죠? 약분 충분히 돼서 정수다. 뭐 더 안 적을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이쪽 밑에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k 플러스 2, 그 다음에 바로 제곱할게요. 뭐 제곱. 이거 이제 그냥 바로 제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6이죠. 약분 됩니다. 그래서 다 정수.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자세한 건 다 프린트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를 이제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최대 공약수.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가 좀 이제 조금 더 중요하죠. 물론 오늘 하는 내용이 뭐 그렇게까지 임용시험 전체에선 중요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데피니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정의 2.1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정수 C가 존재하여, 자, B는 AC를 만족을 할 때, AC를 만족해요. B는, 자, 여기 0이 아닌 정수, 이게 중요해요. 0이 아닌 정수여야 돼요. A로 나누어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B는 이제 0이 아닌 정수로 나눠진다고 표현하고 지금 이렇게 쓰는데, 이건 이거를 좀 많이 쓰는데, A는 B를 나눈다. 왜냐면 이게 좀 약간 직관적으로 바로 이제 A는 B를 나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게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좀 편해서 이 표현도 좀 많이 쓰고, 아니면은 B를 기준으로 보면 B는 A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나누잖아요. A는 B를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수 A는 무조건 0이 아니어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0이 아닌 정수 A, 이거는 이제 기본 팩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을 하고, 안 나누어지면 뭐 아니다 이렇게 이제 쓰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그냥 혼용할 것 같아요. A는 B를 나눈다, 아니면 B는 A로 나누어진다. 뭐 솔직히 같은 말이고요. 뭐 약수라는 말을 쓰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는 B의 약수이다. 인수라고는 잘 안 쓰고, 배수라는 표현도 뭐 종종 하다 보면 쓸 것 같아요. 어쨌든 좀 혼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건 A는 이제 A는 이제 B를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제약이 있다라고 여기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A는 0이 아니라는 뜻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A는 0이 아니라는 게 내포가 돼 있어요. 자, 근데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B는 AC를 만족하는데 A가 0이라면 그냥 무조건 0이 되니까 B는 그냥 뭐 B가 만약에 A가 0이었어요. 그러면은 B는 그럼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0은 0 곱하기 어쩌고 C 이렇게 되니까 얘는 무한히 많죠. 1도 되고 2도 되고 뭐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나눗셈 관련해서의 원칙이 깨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0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가 B의 약수입니다. A가 B의 약수예요. 그러면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당연히 B는 마이너스 A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성립해요.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좀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표현을 잘 써야 돼요. 증명할 때 편하게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A보단 B가 기본적으로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큰 수겠죠. 그럼 얘는 B는 어쩌고 A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에다가 뭐를 곱한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증명에서 많이 활용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B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B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B는 AC라는 게 보장이 돼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C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결국 이 수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 기호를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 기호를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의 약수는 항상 쌍으로 나타납니다. 약수는 어떤 B의 약수는 A와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쌍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주어진 정수의 약수를 모두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양의 약수를 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 예를 들어 12의 약수 어떻게 돼요? 1, 2, 3, 4, 6, 12. 그럼 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2까지 그냥 이게 따라오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따라오면 되기 때문에 그냥 양의 약수만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뭐 대응되는 음의 약수를 구한 다음에 양의 약수에 더하여 얻을 수 있다. 더하여 얻는다는 건 여기 6개에다가 6개 추가하면 되겠죠. 그냥 그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약수를 양의 약수인 경우로 제한해도 뭐 무방하겠죠.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정리 2.2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손맛이 있어야 돼요. 손맛이 있어야 된다는 건 쉽게 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 문제도 조금 실어놨어요. 그래서 자, 이게 뭐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증명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A.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게 된다는 건데, 자, 얘가 된다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0은 A 곱하기 어쩌고, 이게 된다는 건데 확실히 이 어쩌고는 0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되죠. 그럼 이게 만족하니까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고요. 두 번째 1 A,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A는 그냥 이거 자, A는 갖다 쓰면 돼요. 1 곱하기 어쩌고인데 A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이면 돼요. 자, A가 A라는 건 A는 A 곱하기 A는 A 곱하기 어쩌고인데 1이 되죠.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도 한번 볼까요? 자, A는 1. 자, A는 1을 나눈다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그 역도 성립한다. 자, 우리가 역도 성립한다는 건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 둘 다 해야 되겠죠. 자, 그럼 A가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좀 작게 쓰면 안 되겠죠. 자, A가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성립해요? 1은 A 곱하기 어쩌고, 여기 이제 성립하게 되죠. 자, 그렇게 성립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그냥 편의상 C라고 해보고 이 C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 C가 정수가 C가 존재해요. 즉 정수 C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건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두 정수의 곱이 1이 되려면 어차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2나 플러스 마이너스 2나 이런 거 다 안 되죠.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 우리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이거는 적고 넘어갈 걸 그랬어요. 필요 충분 조건에 A는 역도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B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쪽에서 이제 이쪽 방향, 역방향으로 가죠. A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자, A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거꾸로 가면 돼요. A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솔직히 더 안 보고 그냥 A는 1을 나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굳이 표현하면 조금 더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은 1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1은 1 곱하기 1, 다음에 요거를 보이기 위해서 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뭐 사실 이것 때문에 되는 건데 곧바로 뭐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성립되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A는 1을 나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손맛,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것을 이렇게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느냐, 반대 방향도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뭐 B까지는 좀 간단하게 됐어요. 이제 C부터는 이제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으니까 얘를 지우고 해도 되겠죠? 그냥 얘 지우고, 얘는 간단한 내용이었으니까 지우고 한번 우리가 C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A는 B이고, 일단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는 B이고, 그 다음에 C는 D이면 AC, BD 이렇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좀 생소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를 얘기하려면 결국 BD는 AC에다가 뭔가를 곱해야 돼요. 뭔가 K가 존재해서 이런 곱하는 꼴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K는 뭐 단순히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면 B는 AR, R이 존재해서 B는 AR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D는 S가 존재해서 CS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린 BD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두 개 곱하면 되죠. BD는 어떻게 된다? AR, CS. 자, 그러면 AC에다가 어떤 걸 정수를 곱한 꼴이 되는 거니까 얘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다? 그러면 AC는 BD를 나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증명은 좀 이렇게 좀 간단한 증명이지만 명확하게 좀 약간 잘 봐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그래도 조금은 증명다운 느낌이 들죠. D 한번 볼까요? D는 어떻게 돼 있어요? A는 B이고, 그 다음에 B는 C,
이면 얘는 뭐 우리가 뭔가 3단 논법적으로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죠? 그러면 B는 AR, 정수 R이 존재한다는 거고 C는 BS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AC라고 했으니까 C는 A의 어쩌고 요거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적을 걸 그랬어요. 그래서 얘라는 건 뭐예요? 결국 C는 A 곱하기 어쩌고. 이 어쩌고가 정수 표현이면 다 됩니다. 정수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C는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C는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C는 BS죠? 근데 B는 또 AR로 표현된다고 얘기하네요. B는 AR 이렇게. 자, 그러면 A, RS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증명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이렇게 쓰고 여기다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E, 그래도 E까지는 좀 그래도 간단하지 않나 싶어요. A는 B 이거 뭐 일일이 하는 게 그래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제가 하는 거 보면은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느낌적으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RS 많이 애용하고 그 다음에 T 이렇게 RST 이렇게 순서대로 쓰죠. 근데 이건 막 솔직히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긴 해요. 그래서 뭐 R1, R2, R3로 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고 그 다음 또 뭐예요? BA 이면 역도 성립한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역시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의 증명은 항상 두 방향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왼쪽으로 가는 방향 다 진행할 겁니다. 자, 역시 이거 있으면 항상 뭐다? B는 AR, A는 BS 항상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럼 A가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 B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A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는 BS가 되고요. B는 뭐라 그랬어요? AR이라 그랬죠? AR, S. 자, 여기 있는 A는 약분이 되죠. 그래서 자, 약분이 되고 어쨌든 A는 0이 아닙니다. 여기 A가 써져 있는 한 0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0 아니에요. 그럼 B도 0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됐죠.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죠. 자, 그러면 RS는 1 이렇게 되겠죠. RS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R, S 1인 경우 RS 어차피 이거밖에 없어요. 정수니까 RS가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B고 RS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A는 마이너스 B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B. 그럼 됐어요. 보였어요. 두 번째. 그럼 만약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왼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A가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거는 두 개겠죠? 그러니까 거의 사실 이거 뒤집어서 설명하는 거하고 큰 차이 없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가는 거예요. B 또는 마이너스 B 이게 성립하겠죠? 자, A가 B인 경우에는 이거 이거 성립합니다. A랑 B랑 같은 어차피 같은 것끼리 나눈다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이거 같은 것끼리 나눈다는 거 어디서 보였어요? 앞에서 A에서 보였죠? A는 A를 나눈다 보였으니까 맞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이런 경우에도 B고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B라고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B면 결국 우리는 이거를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쌍으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B가 B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B도 B를 나눠요. 쌍으로 존재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B가 A니까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뭐 얘도 똑같지 않을까요? 얘도 이렇게 하면 되죠. 아까 쌍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나눠진다는 거 항상 쌍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A가 A를 나누면 마이너스 A도 A를 나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는 B니까 이것도 성립하죠. 이것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까지. 자, 그러면은 FG는 조금 할 얘기가 있어서 제가 FG는 좀 자세히 적어놨는데요. FG를 칠판에다가 먼저 적고 그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이고 한 타임 끊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죠? F하고 G 한번 적어볼게요. F는 A는 B이고 자, 여기서 B가 0이 아니래요. 일단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은근히 좀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B가 0이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느낌적으로 알아요. A보다 B가 크다라는 건 느낌적으로 알아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확실한 거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것 때문에 많이 증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B 이고 C 이면 이거 G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건데 선형조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A가 B랑 C를 둘 다 나누면 B, C를 이용해서 1차 결합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도 나눕니다. 이거는 좀 은근히 이제 이따가 오늘 수업에서 좀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F하고 G는 좀 확실하게 정리 내용을 알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F부터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F부터 해볼게요. 자, A가 B면 우리 여전히 해야 되는 건 B는 AR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전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책에선 C라고 했으니까 그냥 C라고 할게요. R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C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가 0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데, 얘가 B가 0이 아닌 이상 결국 이렇게 쓴 이상 A가 0이 아니다라는 건 항상 기본 팩트라 그랬어요. 이건 그냥 말 안 해도 기본이에요. 자, 그럼 B는 0이 아니니까 C도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이것 때문에 우리가 C가 0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겠죠. 자, 그럼 절대값 씌워줍니다. 그럼 곱은 쪼개질 수 있죠. 절대값 원칙에 따라서 쪼개질 수 있어요. 자, C가 0이 아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C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절대값 C는 1 이상이 됩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C가 0, 1 이상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A보다 B가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나비 효과죠. 얘 때문에 얘가 되고 얘 때문에 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되겠죠. G. 자, A, B 이렇게 A는 B를 나눈다. 그럼 항상 B는 AR이죠. AR. 그다음 AC. 그럼 항상 C는 AS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RS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RS가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얘라는 건 똑같아요. 얘를 보이고 싶으면 결국 이겁니다. BX 더하기 CY가 A 곱하기 어쩌고, 이게 가능하냐, 이 어쩌고는 정수죠. 이걸 항상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BX 더하기 CY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거 생각 안 하면 섭섭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자, B는 AR, C는 AS,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A 곱하기 어쩌고 되느냐? 되죠. A를 공통인수로 갖습니다. RX 더하기 SY. 됐네요. BX 더하기 CY는 A 곱하기 어쩌고. 그러면 나눈다. A는 BX 더하기 CY를 나눈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최대 공약수 정의까지만 얘기하고 한 타임 끊을게요. 그래도 연속성상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의미 파악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거든요. 8페이지. 자, 이거는 여기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내용 다 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직접 한번 스스로 해보셔서 이게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가 B를 나누면 그냥 B는 AR, 정수 R이 존재한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고, 반대로 예를 들어 아까처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A 곱하기 어쩌고 나오면 바로 그냥 나눔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좀 되게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갈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는 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정의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 임의의 정수라고 하고 A, B가 임의의 정수라고 하고, 자, 여기서 D는 A도 나누고 B도 나눈다고 해봅시다. 둘 다 나눠요. 둘 다 나누면 우리는 공약수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죠. 자, 그렇게 되면 1은 모든 정수의 약수입니다. 이건 모든 정수의 약수예요. 당연히 1은 모든 정수를 다 나누기 때문에 약수가 되죠. A, B의 공약수이기도 하므로 공약수 집합은 일단 공집합은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1은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공약수는 무조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4하고 7만 생각해도 공약수가 1이 있는 거니까 있는 거예요. 모든 정수는 0을 나눕니다. 모든 정수는 0을 나눈다는 거 제가 여기다가 부연 설명해놨죠. 이거는 이제 이 기호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맞는 소리죠.
이건 아까 증명했거니와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왜 그러지? 하면 0은 a 곱하기 어쩌고 되느냐? 근데 그 어쩌고가 0 되죠? 그래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바로바로 알 수 있죠. 자, 만약에 a, b가 다 0이라고 한다면 모든 정수는 공약수가 될 수 있어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0인 경우에는 0 곱하기 1은 0, 0 곱하기 2도 0, 0 곱하기 3은 0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공약수가 무한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무한하면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적어도 둘 중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되고, 솔직히 둘 중 하나는 0이 아닌 정수가 어쨌든 우리는 정의에서 딱 쓰는 공식적인 표현이지만 솔직히 둘 다 0이 아닌 경우로 이제 얘기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99.9% 그렇게 얘기하긴 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적어도 둘 중 하나가 0이 아니면 둘 다 0이면 무한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유한한 수의 양의 공약수만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유한한 걸 얘기해야 뭐 가장 큰 수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린 그거를 최대 공약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좀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 Greatest Common Divisor에서 이게 GCD를 쓰죠. GCD를 쓸 거예요. 그래서 GCD A, B 요거를 쓸 겁니다. 그럼 A, B의 최대 공약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음을 만족해야 되는데, 자, A는 무엇을 뜻합니까? A는 D가 공약수라는 걸 뜻해요. 그리고 B는 뭐예요? 일단 앞부분은 C도 공약수이지만 D가 가장 큰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B가 말하는 건 뭐예요? 공약수들 중에 D가 제일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럼 최대 공약수의 정의가 딱 들어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요. 예제 2.2까지 보면 딱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2의 양의 약수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양의 정수라고 D를 놓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맞죠. 왜냐하면 음도 있고 양도 있으면 사실 음은 최대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음은 다 빼버리고 그냥 양의 정수라고 놔도 맞는 거죠. 어차피 최대 공약수는 양의 정수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30의 양의 약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음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양의 공약수는 1, 2, 3, 6이겠죠? 이 중 6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 마이너스 5하고 5잖아요. 사실 부호 빼도 최대 공약수는 똑같아요, 느낌적으로. 그럼 얘가 마이너스 12하고 30인데 마이너스 빼도 12하고 30으로 해도 상관없고, 마이너스가 덕지덕지 붙어도 6이에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뭐 이렇게 해도 6이 맞아요. 그렇죠? 어차피 뭐 양의 공약수로 얘기를 할 거니까 일단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뭐 얘도 됐고, 그냥 뭐 솔직히 음의 부호 빼도 돼요. 그냥 얘도 그냥 8하고 36에 그냥 최대 공약수라고 해도 뭐 같은 것입니다. 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타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한 타임 끊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